오랜만에 지인들과 술 한잔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런 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망의 1차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오늘 선택한 곳은 신당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설렁탕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설렁탕집이라고 하면 보통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오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설렁탕이 아니라 모듬 수육을 앞에 놓고 제대로 1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일단 외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 벽면을 담쟁이 덩굴이 타고 올라가고 있고 뒤쪽으로는 정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느티나무라서 상호가 느티나무 설렁탕이 된 건가 싶었는데 정확한 유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게와 커다란 나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요즘 새로 만든 식당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내도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새것 같은 느낌보다는 오랜 시간 손님을 받아온 식당 특유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꽤 오래전부터 신당동과 동대문 일대에서 설렁탕과 수육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술부터 한 잔 따라 봅니다. 그리고 설렁탕집에 왔다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아무리 국물이 좋아도 김치와 깍두기가 아쉬우면 설렁탕 한 그릇의 만족도가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김치가 맛있는 집은 국물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이곳은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함께 나옵니다. 먼저 하나씩 먹어봤는데 둘 다 좋습니다. 배추김치는 국물 있는 음식과 같이 먹기 좋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있고 깍두기 역시 아삭하게 씹히면서 입안을 정리해줍니다. 설렁탕집에서 이 정도면 일단 첫 관문은 통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모듬 수육이 등장합니다. 커다란 접시 위에 고기만 덩그러니 올라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래에는 국물이 깔려있고 채소와 함께 여러 부위의 고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따뜻하게 먹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수육보다는 살짝 샤브샤브를 먹는 느낌도 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고기는 촉촉함을 품고 따스해지고 채소는 익어가는데 이쯤 되면 소주잔을 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고기빈대떡도 하나 주문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먹는 고기빈대떡이면 소주 안주로 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날은 주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수육이 있습니다. 고기 한 점 집어봅니다. 부드럽습니다. 질기거나 퍽퍽한 느낌 없이 야들야들하게 씹히고 따뜻한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술안주로 먹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 입 먹자마자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미쳤다. 그런 맛까지는 아닙니다. 따뜻한 고기 한 점 집어먹고 소주 한 잔 넘기고 다시 채소 하나 건져 먹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술잔을 비우기에는 충분히 좋은 안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물입니다. 사실 고기도 좋았지만 저는 이 국물에 계속 손이 갔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숟가락 지나면서도 부담스럽게 무겁지는 않고 계속 떠먹게 되는 맛입니다. 수육을 먹다가 중간중간 국물 한 숟가락 넘기면 입안이 다시 정리되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국물은 리필도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더 부탁드려서 따끈하게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날은 고기보다 국물을 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라 모듬 수육을 주문했지만 이 집은 오히려 다음에 혼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2차는 신당동에 위치한 올대 피자로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해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자에 소주 어떠냐?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바로 올대 피자입니다. 여기서 소주를 안 팔았다면 아마 방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피자는 좋아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술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의 소주 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름지고 짭짤한 피자 한 입 먹고 차가운 소주 한 잔 넘기면 생각보다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울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보다 먼저 생각난 건 시원한 맥주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시는 첫 맥주는 역시 좋습니다. 목부터 한번 시원하게 적셔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자는 한 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피자 한 판을 주문하면 사이드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건 맥앤치즈, 여기에 오지치즈 후라이까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결국 테이블 위에는 피자 한 판, 맥앤치즈, 오지치즈 후라이, 그리고 맥주와 소주. 2차 치고는 제법 제대로 된 술상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피자부터 먹어봅니다. 치즈가 쭉 늘어나고 짭짤한 토핑과 도우가 한 입에 같이 들어옵니다. 피자 자체만 놓고 보면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엄청나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맛있습니다. 도우와 치즈 토핑의 조합도 괜찮고 술안주로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피자 한 입 먹고 소주 한 잔 역시 좋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다. 피자의 기름지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가득 찼을 때 소주 한 잔이 들어가며 그 느끼함을 한번 정리해주고 그러면 다시 피자가 당깁니다. 피자 한 입, 소주 한 잔, 또 피자 한 입,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소주잔을 들게 됩니다. 피자에는 콜라도 좋고 맥주도 좋지만 소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번에는 오지치즈 후라이입니다. 감자튀김 위에 치즈가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감자튀김 자체도 살찌기 아주 좋은 음식인데 거기에 치즈까지 올렸습니다. 맛이 없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삭한 감자튀김에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 먹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분명 칼로리가 떠오르는데 젓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만나면 너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감자튀김과 치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받은 맥앤치즈입니다. 처음 메뉴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진득하고 꾸덕한 맥앤치즈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살짝 예상 밖이었지만 먹다 보니 이것도 술안주로는 괜찮습니다. 치즈 특유의 고소하고 느끼한 맛이 입안에 남는데 그때 소주를 한 잔 마시면 또 싹 정리가 됩니다. 느끼한 음식과 소주의 조합이 왜 좋은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기 좋은 2차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론은 하나입니다. 피자에 소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느티나무 설렁탕에서 수육과 소주로 시작해서 2차에서는 피자와 치즈, 그리고 다시 소주. 우리에게는 아직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술자리의 마지막 대망의 3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다 보면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고기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결국 제대로 씹을 수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 연세가 들수록 치아 때문에 식사할 때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플란트를 알아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여러 곳에 직접 전화해서 견적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꽤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모두닥의 임플란트 무료 견적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에서 모두닥을 검색한 뒤 임플란트 무료 견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 주변 치과의 임플란트 견적을 약 30초 만에 무료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견적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고 여러 병원에서 무작정 전화가 오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치과에만 연락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 전화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모두닥 견적에 참여한 치과들이 직접 제출한 실제로 예약 가능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괜찮았습니다. 입점 치과의 임플란트 최저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견적을 비교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4개 기준 최대 98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도 모두닥에서 100% 무료로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술 가격뿐만 아니라 렌즈 가격까지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고 최저가 기준 최대 66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나 백내장처럼 가격을 미리 비교해보고 싶은 치료가 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모두닥 무료 견적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술자리의 마지막 대망의 3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3차입니다. 역시 신당동에 위치한 포차 1번지입니다. 이곳도 제가 찾은 곳은 아니고 함께한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한 곳입니다. 신당동에서 나름 꽤 많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야 오다니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부터 마음에 듭니다. 요즘 술집처럼 깔끔하게 꾸며놓은 느낌보다는 예전에 진짜 포장마차나 오래된 실내 포차에서 보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다란 냉장 쇼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는 오늘 술상에 올라갈 안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메뉴판보다 쇼케이스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사장님 추천도 받아봅니다. 먼저 멍게, 그리고 맛조개, 여기에 해산물만 있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양념 돼지갈비까지 주문했습니다. 안주를 3가지나 주문하고 보니 집에 갈 생각은 애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잔을 더 기울인 뒤 진짜 마지막은 준코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멍게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바다향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멍게 특유의 향긋함과 쌉싸름한 끝맛이 길게 남습니다. 이런 맛에는 소주 한 잔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맛조개, 아마 한번 구워서 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살은 쫄깃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씹을수록 조개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별다른 양념으로 맛을 덮은 것도 아닌데 입안에 남는 맛이 꽤 길었습니다. 멍게가 향으로 소주를 불렀다면 맛조개는 씹는 맛으로 한 잔을 더 부릅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념 돼지갈비, 해산물 사이에 고기가 하나 있으니 술상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달큰하고 짭짤한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있고 불향까지 더해지니 익숙하면서도 실패하기 어려운 맛입니다. 멍게 한 점 먹고 소주 한 잔, 맛조개 하나 집어먹고 다시 한 잔, 그러다 돼지갈비까지 한 점 먹고 나면 안주 3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 술잔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음식만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편하게 말을 건네주시고 안주도 추천해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결국 오래 기억에 남는 술집은 맛있는 안주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와 그 공간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포차 1번지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3차쯤 되면 취기도 제법 올라올 시간인데 이날 먹었던 안주들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차 1번지는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참 열심히도 먹고 마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